미친 인간들인가? 나도 가야 될 것 같아. 갈게. 자, 오늘 수업은 마이크 다 꺼주세요. 오늘 수업은 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면이 다 잘 보이고 내 목소리 다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질문이라든가 의문점이 있으면 카톡을 활용을 하도록 하세요. 질문이 있으면 카톡을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Analysis Flow for Solid Mechanics에 대해서 531 Flow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또 이렇게 있었지만은 여기서 머티리얼 물성치 프로퍼티는 바로 이쪽에 요 머티리얼 여기가 되겠습니다. 내부에서 당연히 요것이 그 스티프니스가 요 바로 윗단계 스트레스 힘에 관련된 내용과 내력이라고 표현하죠. 스트레인 변형인데 이제 변형률이라고 해서 상대적인 길이 변화를 뜻합니다. 이제 이것이 물체 내부에서 이제 그동안 1차원이었던 것이 아니라 물체 내부에서 즉 3차원 내에서 응력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그 다음에 3차원 내에서 상대적인 변형률이 어떻게 정의되는가가 가장 이 고체 재료 역학에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성치가 단순히 스프링에서는 이제 F = KX라는 단순 1차적인 특성으로 해서 F와 X, 즉 개념적으로 이것이 F고 이것이 X인데 그래서 그 연관 짓는 것이 스티프니스 K였는데 이제는
응력이 3차원적으로 정의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이 3차원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 스티프니스도 관련해서 같이 그렇게 정의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스트렝스인데, 이제 응력이 내부 물체에 발생되는 응력이 스트레스 레벨이 물체가 견딜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힘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파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견딜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바로 스트렝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강성, 그다음에 강도, 이 두 가지가 재료의 물성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변형의 제약, 그다음에 force equilibrium, 이 두 가지가 각각 이 스트레인과 스트레스를 관여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전체적인 외부의 평형과 전체적인 변형의 조건으로 이렇게 외부와 내부와의 연관이 되겠습니다. 조금 막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 플로우 차트 351 플로우 차트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구조물에 우리가 재료 거기 이제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은 605호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방 얘기한 이 솔리드 미케닉스의 어널리시스 플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재료학에서는 똑같은 개념인데 대상으로 하는 재료가 바, 그 다음에 샤프트, 그 다음에 빔, 이 세 가지 구조물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는 그냥 1차원 구조물의 힘이 이 긴 구조물에 평형돼서 가해지는 경우를 바라고 하고요. 샤프트는 1차원 구조물에 이거를 비트는 트위스팅, 이때는 이제 우리가 화살표를 두 개로 표시를 하게 되죠.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샤프트라 하고, 빔은 1차원 이런 구조물에 이것을 휘게 만드는 우리가 화살표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재료학의 이론을 쭉 배우게 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은 앞서 얘기한 이 351 플로우가 공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대상으로 하는 재료, 요 바로 이제 머티리얼이 되겠죠. 머티리얼의 즉 대상으로 하는 이 재료가 그러면 바일 때, 샤프트일 때, 빔일 때 각각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 물체 내부에 아까 351 플로우 차트에서 이 5개의 내부에 관련된 내용이 다시 여기다 써져 있습니다. 물체 내부의 이퀄리브리움, 평형입니다. 평형. 그 다음에 이제 응력, 얘기했죠. 응력, 그 다음에 이제 스티프니스, 스트레인, 변형률. 이 응력과 변형률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더 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의 조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물체 내부의 스티프니스 혹은 뭐 외부에서 주어지는 물성치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떨 구조물 대상이 어떨 때 바로하고 불리는지, 어떨 때 샤프트라고 불리는지, 어떨 때 빔이라 불리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구조물의, 즉 1차원 구조물의 형상, 뭐 특별한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 이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중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즉
대상으로 하는 구조물은 우리가 이제 1차원적인 구조물이라 해서요. 1차원적인 구조물이라 해서 단면적에 비해서 길이가 긴 구조물입니다. 그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재료역학에서 이제 쭉 진행을 하는데 단면적과 길이 비가 예를 들어서 한 길이 비로 봤을 때 한 1대 10 정도 이상의 구조물. 그러니까 길이가 한 1대 10 보다 더 긴 구조물. 그러니까 구조물에는 동이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떠한 하중이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구조물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어떨 땐 바라고 주어지고요. 어떨 땐 샤프트라 주어지고요. 어떨 땐 빔이라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퀄리브리움이라는 컨디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수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수식으로. 우리가 이제 쭉 가면서 이 각 챕터별로 이 이퀘이션의 의미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퀘이션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외부에 가해지는 힘이 내부에 가해지는 힘과 평형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떤 단면이든 간에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발생되는 응력이 뭐 DA라 해가지고 아직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응력의 단면적을 곱한 것이 외부에 가해지는 P다라는 것이 바로 평형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샤프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P고요, 여기는 이제 토크고요, 여기는 이제 밴딩 모멘트 M인데, 이 토션일 때는 이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어라는 그 응력, 전단 응력이 발생입니다. 전단 응력이 반지름과 단면적에 대해서 전체로 합해지는 것이 바로 외부에서 가해진 토크가 되겠습니다. 즉 어떠한 외부 하중이 임의의 단면 이렇게 해서 평형 방정식을 구할 때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타우라고 표시했는데 그것이 이제 평형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밴딩 모멘트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단면에서 외부의 하중과 평형이 되기 위해서 발생되는 여기 내부에서 발생되는 응력이 시그마 X인데 그림이 좀 조그만합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이 평형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즉 외부의 어떤 하중과 내부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외부의 하중과 내부의 응력이 서로 평형이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퀄리브리움 이퀘이션이다. 이제 대충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퀄리브리움이구나. 즉 외부의 하중과 내부에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이 평형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대상의 재료가 어떤 형상이나 물성치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형상 하중에 의해서 바뀝니다. 자, 마이크 좀 전부 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러한 응력이 뭐 스트렝스랑 보다 작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요. 바로 요 응력이 자, 요거 두 개가 같이 합쳐져서 요거가 되겠습니다. 스티프니스가 스트레스 앤 스트렝스가 결국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조금 칸이 밀렸는데 시그마 X가 어떤 재료가 갖고 있는 시그마 강도, 요거는 이제 강도입니다. 그 다음에 타우 역시 타우 재료가 갖고 있는 그 강도가 되겠습니다. 재료의 강도, 그 다음에 이 시그마 X도 재료가 갖고 있는 강도. 그러니까
요거는 다 이제 물성치예요. 물성치, 무슨 물성치? 스트렝스입니다. 발생되는 스트레스 시그마 X 혹은 뭐 시어 스트레스 타우. 아직 여러분들 시어 스트레스 잘 모릅니다. 그냥 여러 가지 내력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만합니다만은 여기 외부의 하중이 내부의 하중과 어떤 평형 방정식을 만족을 하고 이 시그마 X가 이 시그마 X가 어떠한 재료의 물성치보다 작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내용이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외부의 하중과 그 내부의 하중이 응력이 발생이 되고 그 응력이 이제 어떤 물성치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보면은 deformation condition이라 해가지고 어떤 변형이 변형, 뭐 UX라고 지금 표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displacement가 어떤 수식을 만족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변형의 컨디션인데 이 변형에 의해서 이제 스트레인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건 아직 내용을 당연한 얘기지만 잘 이해를 우리가 아직 앞으로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주어지고 스트레인이 주어졌을 때 이 스트레인과 이 스트레스, 이 스트레인과 스트레스가 바로 이 물성치 영스 모듈러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식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흐름만 보게 되면은 외부의 하중이 내부의 응력을 발생시키는 거와 평형이 돼야 되고 그렇게 발생된 응력이 재료가 갖고 있는 내부의 그 강도보다 작아야 되겠고 그 응력은 물체가 이제 변형을 하게 되는데 변형하는 만큼이 어떤 관계식이 있냐? 영스 모듈러스, 스티프니스만큼. 그 다음에 이 영스 스트레인은 또 어떤 물체가 디스플레이스먼트와 스트레인이 좀 혼동이 될까? 그 말이 그 말 아닌가라는 느낌이 올 텐데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단위로 본다면은 뭐 움직이는 양이기 때문에 뭐 밀리미터라든가 뭐 미터라든가 이런 디멘션인데 스트레인은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타분의 메타 뭐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변형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 재료 역학을 통해서 앞으로 1차원적인 바, 그다음에 샤프트, 그다음에 빔 이런 구조물들을 우리가 배울 것이고요. 이 구조물 어떤 거든 간에 우리가 앞서 얘기한 3 플러스 5 플러스 1에서 다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테이블은 앞으로 종종 우리가 참고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바와 샤프트와 빔 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은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바입니다. 바. 어떤 것이 바인가? 이러한 어떤 1차원적인 구조물이 이렇게 있을 때요. 1차원적인 구조물이 이렇게 있고 축하중의 방향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뭐랑 비슷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익혀왔던 이 스프링이 어떤 F를 받았을 때의 상태랑 매우 비슷하죠. 이러한 축방향의 하중을 필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고정, 바로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디션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디션이 저 밑에 있었죠.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디션. 그래서 일단은 이 물체가 외부에서도 평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P고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려면 평형이 되려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P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요런 상태가 우리가 보통 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마치 스프링에서도 F와 K, F와 F 그래서 토탈 이것이 이제 힘이니까 합치면은 P 마이너스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된다면은요 이쪽으로는 플러스 P 이쪽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P죠. 그래서 이것이 0이다.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F 플러스 F에다가 마이너스 F 하면은 이제 0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의 평형이 이제 이것이 만들어지고요. 바로 여기서 얘기했던 이 이퀄리브리움 컨디션이 요 내부의 이퀄리브리움 컨디션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것이 물체를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잘라봤으면은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 물체 내부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힘들을 받게 되겠는가? 근데 이 물체가 또 얼마만큼 변형을 할까? 이게 변형은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바로 요만큼이 디스플레이스먼트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래서 보통 U라고 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 스프링이 늘어나면은 이만큼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K라고 했죠. 마치 그 F equal KX처럼 그게 디스플레이스먼트고요. 자, 여기서 평형이라 하면은 즉 물체 내부에서 존재하는 이제 응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응력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앞으로 정의하겠습니다만은 단위 면적당 힘이에요. 단위 면적당 힘에서 응력이 발생되고 요 P 이렇게 해서 물체 내부에 이만한 힘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고 이거를 어떻게 구했느냐? 바로 P equal 어떻게 해요? 이 시그마 X에다가 바로 이 면적을 곱한다. 이렇게 되고 이게 유니폼 하니까 결국 그 시그마 X가 P 나누기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부에서도 평형이지만은 물체 외부와 내부에서도 평형이다 해가지고 시그마 X가 구해진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잘라보면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물체가 얼마만큼 스트레인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이제 요 시그마 X와 이 물성치 각 물체에 주어지는 영스 모듈러스가 있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인이 주어지고 뭐 스트레인이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아까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 U라고 돼 있는데요. 어느 점이든 간에 U가 X의 펑션 즉 이게 이제 X라고 표현이 되면은 U를 이제 X로 미분을 하게 돼서 그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제약이라는 거는 U X가 0일 때 즉 X가 0일 때 이게 고정이죠. 그러면 U 0일 때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얼마일까요? 바로 움직이지 말아야 되니까 0이죠. 바로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디션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수학과 좀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 이해 못한 건 당연합니다. 대충의 흐름에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씩 이제 세부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게 물체 내부에 존재하는 스티프니스고요. 바로 이것이 이제 영스 모듈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스 모듈러스가 바로 이제 물성치고 요 시그마 X 발생된 요 시그마 X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재료가 갖고 있는 강도보다 작아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구조물이 뭐 자동차에도 혹은 뭐 비행기에도 여러 가지 그 구조물 중에서 이런 바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즉 측방향으로 이 지지를 하는 구조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주어진 하중이면은 우리가 이 단면적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바로 이것이
우리 이제 설계자의 그 의무인데 이걸 내가 P라고 표시할게요. 의무인데 A를 크게 해주면은 단면적이 커지니까 시그마 X가 떨어지겠죠.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안전해지겠죠.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재료비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겠죠. 이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단면적이 또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X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코스트는 내려지지만.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그 단면적을 적절하게 설계를 해서 재료가 파손이 안 될 쯤까지의 단면적을 결정을 해서 우리가 코스트 이펙티브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설계자로서의 그 과정이고 의무가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컨셉이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를 내줬지만 이러한 그 3+1 이 플로우가 적용되는 예제가 뭘까? 뭐 여러분들 당연히 이런 수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풀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샘플의 어떤 케이스를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지난 시간에도 가끔 내가 바이오 미케닉스를 언급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중에 하나예요. 어떤 물체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어 올릴 때 여러분들은 사람 손이 여러분이 직접 이 물건을 들어 올린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들어 올립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서 있다면은 이렇게 이제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물체를 이제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거를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겠죠. 이 문제가 왜 갑자기 그 우리 재료학 앞에 얘기한 3+1에 이제 적용이 되느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항상 강조하지만은요, 이 재료역학은 대상의 재료가 어떠한 거든 상관이 없고요. 힘과 대상의 재료, 그 다음에 변형, 응력, 강성, 강도, 응력이 발생하는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이 그 물체의 무게가 있겠죠. 그렇지? 물체의 무게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하중이 W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각 하중에 그러니까 그 하중이 인체에 이제 힘을 작용을 하겠죠. 여기 어깨에 힘도 가해지고 여기 배도 특히 여기 허리나 다리나 이렇게 이제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물체를 들며 있어서 이거를 이제 물체를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리는데 요 무릎에 얼마나 힘이 작용이 될까를 알려면은요 여기를 이렇게 이제 단면을 잘라 봅니다. 그러니까 잘라 본다는 얘기는 그 단면을 걸쳐서 어떠한 힘이 작용하느냐. 그러면 요 전체가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으로 봐서 이것이 이제 무게가 W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외부에 그 여기에 바로 어떠한 그 힘이 이 무릎에 가해지겠죠. 그게 바로 이제 내부에 가해지는 응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떠한 시그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뭐 아직 응력은 뭐 나중에 모른다고 치고요. 여기에 그냥 어떤 힘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힘이 가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P하고 W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하고 W가 이제 같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이제 평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P하고 W가 같기만 하면은 됩니까? 아까 같고 또 다른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뭘까요? 예, 바로 요것이 그 힘이 이쪽으로 올리고 이쪽으로 내리기 때문에 이 전체 시스템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죠. 회전을 하게 됩니다. 즉 힘의 평형과 모멘트 평형이 같이 맞아야 돼요. 앞서 얘기했던 그 힘의 평형이라는 건 모멘트 평형을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함축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무릎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모멘트가 발생이 돼야 돼요. 이런 모멘트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P고요. 여기가 이제 모멘트입니다. 자, 그래서 모멘트는 이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L이라고 한다면은 W 곱하기 L. 바로 이만큼이 이제 이것이 바로 물체 내부에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이 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인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이제 발생이 되고 우리 무릎의 물성치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무릎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이제 허리, 뭐 여러 가지에 잘랐을 때 봤을 때 가장 핵심인 것은 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모멘트, 이 거리에 상관없습니다. 이 발생되는 힘은. 그런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M이 모멘트가 엄청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 모멘트가. 그래서 L을 상당히 줄여야 된다. 줄이면은 모멘트가 상당히 줄고요. 이럴 때 무릎에서 가해지는 응력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들을 때 이 거리를 가까이 간다는 거는 이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요. 가까이 가서 어, 어, 가까이 가서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물체를 이렇게 들어줘야 이 거리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바로 이 모멘트가요. 앞서 얘기했던 이 세 번째 이거와 이제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제 회전을 시키는데 회전력이 발생되는 이 모멘트가 이 스트레스가요. 이 인장 하중보다 한 뭐 10배, 100배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트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운동 중에서도 뭐 역도가 있고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웨이트 리프트를 만약에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해본 사람이든 뭐 혹은 뭐 TV에서 많이 봤겠지만은 이 다리의 위치가 웨이트와 거의 일직선상에 있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웨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어, 그, 그러니까 이 무게가 여기서 나왔지만은 요 무게
요 무게하고 요하고 딱 일직선상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모멘트 L이 0이기 때문에 모멘트가 없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요 허리나 이런 데 보면은요, 압축력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그림을 그린다면은요, 내가 이렇게 서서 편의상 하면은 이렇게 압축력만 받아요. 압축력. 이 우리 허리와 이 몸에는 그냥 압축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밴딩을 받게 되면은 매우 취약해집니다. 매우 취약해져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힘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 외에 여기서 이제 스트레인이 발생이 되고요. 변형인데 이제 스트레인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까지 이제 마저 하게 되면은요. 어, 자, 뭐 그 몸의 구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느낄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림에 있어서 그 힘이 받는 그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스파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척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그림도 이쪽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 척추에 힘이 가해지는데 이때 요 척추에 힘이 압축으로 이렇게 가해지면은요, 압축으로 가해지는 거는 매우 잘 견뎌요. 그런데 얘가 그 밴딩으로 견디게 되면은요, 매우 취약해져요. 그 이유가 보면은 요 척추의 여기를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조금 이제 확대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럼바, 뭐 thoracic, 그다음에 cervical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누는데 이게 목뼈, 뭐 등, 그다음에 이거 허리 이렇게 이제 편의상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이 이 뼈 마디마디 그 스파인 우리가 24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마디마디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디스크 요 말랑말랑한 요 놈이 있습니다. 요 놈들이 이제 다 간격을 그 사이사이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요 구조 어느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등 만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지는 등은 이쪽이에요. 손으로 닿는 부분이 이쪽이고 여기가 지금 그 프론트입니다. 여기가 앞에예요. 여기에 그 등어리가 있고 아까 좀 그림이 반대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모멘트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제 아까 압축을 걸리게 되면은요, 요 사이사이에 요게 하나가 요 뼈 하나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뼈가 이제 하나인데 요 사이에 요 고무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디스크라고 돼 있는데요. 이 디스크가 쭉 있는데 뒤에 좀 뭐 이렇게 또 뼈가 삐쭉 나와 있죠.
압축에는요 엄청 강합니다. 이게 마치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되나, 타이어를 연상을 하면 타이어를 미우는 거를 연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누르면은 이것이 그냥 쿠션 역할을 해주면서 엄청나게 잘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휘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모멘트를 받아지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물체를 이렇게 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랑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엄청나게 요 힘이, 그러니까 이 고무가 디스크입니다. 이것이 쭉 하고 삐져나와요. 쭉 하고 아주 쉽게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됐을 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우리 이 뒤로요, 여기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뭐냐면, 바로 머리에서 이 척수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척수, 신경다발이 쫙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하게 되고, 이 신경다발을 누르게 되고요. 누른 게 바로 그게 소위 얘기하는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재료학 관점에서 이 재료가 이 밴딩에 의해서는 엄청나게 큰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 이 압축은요, 이 응력 관점에 봤을 때는 이따만한 응력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압축에서는 응력이 이렇게 유니폼하게 가해져서 각각의 크기가 많지 않고, 또 하나 크다 하더라도 분포상으로 봤을 때 유니폼하기 때문에 하중에 각각의 집중 하중이 많지 않은데요. 밴딩은 이 집중 하중이 엄청나게 한 곳으로 모여 있게 돼요. 인장 압축해서 이것들이 재료의 변형을 일으키고, 그 변형된 것이 이 신경다발을 누른다.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의 조건이 있죠. 이 위아래는 뭐 변형하지 말라는, 바로 이것이 그 맨 밑에 있는 그 변형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변형의 조건들이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응력이 엄청나게 밴딩으로 가해지게 되면은, 밴딩으로 가해지게 되면은, 밴딩으로 가해지게 되면은, 이렇게 물체를 심하게 극부적으로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물체, 특히 사람 몸에서도 디스크를 만들어낸다, 척추를 누르게 된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기만 해도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물체를 들 때 이 L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다. 즉 똑같은 물체를 들 때 물체를 이렇게 다가서 가지고 요 길이를 줄여야 여러분들 허리가 상하지 않는다. 그걸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특히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나 할머님 세대한테 이거를 반드시 주지를 시켜주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도 가끔 허리가 많이 이제 상하고 일하시다 보면 그러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냐? 물건을 들 때 물건과 다리와의 그 간격이 이게 멀다. 이 간격이 멀다. 이 간격만 가까이 하면은 허리 디스크는 압축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발생이 적다. 아셨죠? 이거 이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재료역학을 배우는 하나의 중요한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디스크, 고무 같은 거를, 그게 심하게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 아예 파열이 돼 버려요. 찢어지고 파열이 돼요. 더 이상
인체 구조로서 이게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파열이 될 겁니다. 요놈이 이쪽으로 튀어나가서 마치 이제 찢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요런 그림들이 이제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바로 요 디스크가 터져 나오면은 여기 있죠. 이 등어리에서 쭉 이게 척수입니다. 이게 이제 척수고 이런 것이 막 심하게 누르죠. 이 안에서 뭐가 이렇게 삐져나온 것 같죠. 이게 이제 터져서 이게 완전히 뭐 하면 이게 다 터져 나옵니다. 이거 계속 누르니까 이쪽이 목에서는 팔이 저리고요. 허리에서는 다리가 저립니다. 왜냐? 이것이 다 다리로 가고 목에서는 팔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갑자기 재료역학 시간이 의대 해부 시간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자, 이러한 이해가 강조하지만은 어느 구조물이든지 다 똑같아요. 자, 아까는 허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새 뭐 TV를 그러니까 특히 핸드폰, 모바일 폰을 심하게 보죠. 아주 심하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 통증이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목 통증이 있는 사람들. 그 목에 통증이 왜 생기냐? 자,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머리 요 무게, 제가 그냥 편의상 이 머리통이라고 할게요. 이게 보통 무겁질 않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이쪽으로 꾸정해서 이쪽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네? 그러면 이 무게, 이 머리의 무게 W하고요. 이 거리에서 이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L이. 그러다 보니까 여 안에 있는 여기도 이제 허리랑 똑같습니다. 이 척추가 이제 눌리게 돼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눌리게 되면서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L을 줄여야 돼요. L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세워야 됩니다. 머리를 세워야 되고 척추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앉아서 구부정하게 해서 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만큼 여기에 하중이 가해지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꾹 누르면은 이 척수가 어디로 갑니까? 이 위에 목은 다 여러분들 팔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 자꾸 팔이 저리다 하면은 여기가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신경다발이 다 여기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가끔이 다리가 저리다. 그거는 이 바로 척추에서, 그러니까 허리뼈에서 디스크가 신경다발이 쫙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처음에 목과 허리가 아픈 것보다는 팔이 자꾸 이렇게 좀 저리거나 다리가 저릴 때 그거는 바로 이 척추뼈에 신경다발이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세를 항상 똑바로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강조해 주고 싶어요. 이 재료역학 여러분들 배우면서 한 가지 부수적으로 우리 신체 구조까지 같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자세가 얼만큼 중요하고 그 자세라는 것이 포지션이고 그 포지션에 의해서 힘이 만들어지고 힘에 의해서 물체 내부 우리 사람 몸입니다. 사람 몸에서의 응력이 발생되고 그 응력에 의해서 뭐 디스크가 깨지고 변형하고 그것이 이제 다시 신경을 누르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아주 심히 해친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지금 카톡방을 내가 동시에 여러분들도 화면과 카톡방을 같이 켜고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뭐야
질문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뭐 손으로 써도 좋고 뭐도 해도 좋고 카피한 다음에 지금 카톡방 보십시오. 카톡방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죠. 내용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질문이라든가 뭐 캡처를 해가지고 참고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해야 될 내용이 뭐냐? 리포트 지난주에 내줬지만은 이런 3+1의 형태가 어떻게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 거,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전부 인체에 대한 거지만은 뭐 자동차, 뭐 타이어, 무슨 뭐 샤프트, 드라이빙 샤프트, 뭐 여러 가지 뭐 타워 크레인, 컨스트럭션에서 타워 크레인에 이러한 어떻게 힘이 가해지고 어떻게 변형을 하고 이게 어떻게 힘이 지지가 되는지 평형이라든가 가끔 우리가 여러 가지 액시던트가 신문에 많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일어나는 이유, 이것이 왜 이렇게 그냥 쫙 넘어가는지, 우리가 마치 척추가 이제 이게 힘이 뭐 허리가 다치듯이 마치 이것도 힘의 평형과 물체의 변형과 그 다음에 이런 것의 그 강성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러한 엄청난 재해를 만들어 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얘기했지만 우리 재료역학, 우리 엔지니어가 해야 될 일은 이 자연의 현상, 즉 재료 역학을 잘 이해해서 이런 안전을 미리 대비하고 우리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의 편안한 어떤 비행기 여행이라든가 자동차 여행을 할 수 있게 또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재료 역학의 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거 이건 뭐 대부분 자동차의 사고라는 거는 운전자의 이제 실수긴 합니다만은 이 패신저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드라이버의 세이프티가 뭐 시트벨트라든가 이런 것들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챕터 2는 이게 이제 어널리시스 플로우를 쭉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진도를 갈 내용은 여기서도 제시가 됐지만은 이 물체 외부에서의 폴스 이퀄리브리엄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정력학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력학에서는 물체 내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외부에 대해서 외부에 가해지는 모든 힘도 지금 평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힘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평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고 리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챕터 2가 되겠습니다. Force Equilibrium. 그래서 Introduction to Force and Moment, Relation between Force and Moment. Force와 Moment를 공이 그냥 앞에서는 그냥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Force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구점으로 봤을 때는 엄격하게 이제 Force와 Moment가 두 가지가 있고요. 근데 또 깊게 보면 모멘트는 사실 또 force에서 발생된 것이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So relationship between force and moment, calculation of external force using equilibrium equation입니다. 그다음에 calculation of internal forces
same point using equilibrium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쭉 리뷰를 지금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내용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를 항상 우리의 마치 3+1을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죠. 재료학을 배우는 어떤 하나의 지도, 우리 맵이라 생각을 하고 이 맵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흘러간다. 서브젝트를 배우는 것을 꼭 잊지 명심하시고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의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get lost 하지 않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가 force and moment in 3 dimension. 3차원상에서의 force와 moment. Forces in solid mechanics usually include both forces and moment.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a moment is defined as a cross product. cross product예요. cross product of directional vector and force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force는 모션과 관련했을 때는 translation motion, moment는 이제 rotational motion을 연관을 시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힘만 고르기 때문에 모션은 지금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아주 펀더멘탈한 서브젝트예요. 힘이란 무엇인가? 힘이란 무엇인가? 힘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3차원상에서 in 3D 스페이스에서. 그래서 어떤 그 시작점에서부터 어떤 포인트, 당연히 이제 벡터와, 그러니까 벡터로서 크기와 방향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3차원이니까 이러한 3D force vector with 3 component로 표시되겠죠. X방향, Y방향, Z방향의 3 component로 어떤 force가 표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force vector죠. 자, 그런데 이 force가 가해지는 힘, 여기가 어떠한 여기가 이제 이 force입니다. 어떤 이 force가요. 요 점에서 요 상대적으로 요 점에서 이렇게 가해져요. 즉 어느 일정한 거리 r 거리 벡터도 거리도 역시 벡터로 표시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게 f 벡터고요. 그다음에 이게 거리 r 벡터일 때 이 포스가 이만한 거리에 떨어져 가지고 만드는 모멘트가 어떻게 되냐? 바로 r 크로스 f가 되겠습니다. r 크로스 f. r 크로스 f 하면은 뭐 이제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크로스 벡터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세 개의 컴포넌트가 역시 또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마치 이 힘이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벡터 역시 세 개의 컴포넌트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아까 이 사람 물체를 들 때 이걸 고려했으니까 이거를 그냥 참고로 또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허리다. 그러면 허리에 어떠한 모멘트가 있을까? 힘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해지고 있죠. 그럼 바로 이게 F 벡터가 됩니다. R 벡터는 여기서 뭘까요? 힘을 여기 그 허리에 발생되는 모멘트를 보려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게 R 벡터가 되겠습니다. R 벡터. R에서 벡터, F 벡터에서 R 크로스 F 하면은 이게 바로 모멘트 벡터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그냥 X, Y 플레인이다라고 하면은 쉽게 그냥 R이 그냥 수평 컴포넌트로 잡을게요. 그러면 R이 뭐예요? R이 R0에다가 이쪽이 X니까 X 그냥 I 유닛 벡터죠. 크로스 F가 뭐예요? R이니까 Y죠. J에다가 F0 마이너스 아래로 가고 있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R0 곱하기 F0 그 다음에 I 크로스 J가 뭐예요? 네, IJ K죠. K에서
이게 뭐 마이너스로 된다. 이게 바로 모멘트예요. 이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렇게 해서 회전을 얘가 이렇게 시키죠. 이렇게 시키니까 IJ, X, Y, Z, Z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여기 아까 마이너스 있었죠. 마이너스고 K인 이유는 지금 X, Y에서 정확하게 Z 방향으로 방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K가 되겠죠. 자, 이게 심플한 이제 예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모멘트는 R 크로스 F다. 그래서 뭐 F도 그렇고 R도 그렇고 3차원의 벡터로서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임의의 포인트에서 모멘트는 이 공식으로 해서 구하면 되겠다. 좀 물리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힘 곱하기 거리구나. 그것이 3차원적으로 위치일 때의 그 의미를 매그니튜드와 디렉션을 정확하게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크로스를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멘트가 가해지는 그 점이 여기고 아까 예제일 때는 바로 요 허리 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지만은 매우 중요한 이 definition of moment with respect to force with R distance vector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모멘트가 정의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force equilibrium condition. 자, 그래서 어떤 물체, 이제 이 물체입니다. 어떤 물체가 어떤 한 점에 의해서 이제 점이 보면 이게 점이 두 개 있네요. 그래서 물체에 뭐 F1도 있을 수 있고 F2도 있을 수 있고 F3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포인트에서 물체가 지금 힘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연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이왕 우리 인체 구조가 나왔으니까 사람의 어떤 뭐 물건을 드는 것도 이것이 F고, 그러니까 이것이 요 전체가 요 전체가 바로 요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어도 좋겠습니다. 이 F라는 것이 이거고, 그다음에 또 발바닥에서 또 힘이 나오는 건 또 요거고, 또 뭐 자중도 있으니까 또 그게 요거고, 뭐 자중을 일단 생략하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뭐 뒤에서 누가 뭐 밀고 있다 했을 때는 또 그게 어떤 하중이고, 그래서 이랬을 때 어느 한 점, 뭐 허리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어떤 발바닥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 지점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서 있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혹은 가속 운동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평형의 기준은 바로 이런 모든 힘들, F 뭐 이런 힘들, 즉 F1, 뭐 F2, F3 이러한 힘들이 가해졌을 때 평형을 만족을 해야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다. 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허리가 다치고 목이 다치는 것도 다 정적인 평형 상태에서 각 위치별로 나쁜 응력이 발생되는 거지. 그것도 평형인 겁니다. 참고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모든 힘들, 모든 이 물체에 가해지는 모든 힘들은 0이어야 된다. 그다음 모든 모멘트도 역시 0이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force equilibrium. force라는 거는 여기 implicitly 모멘트 이퀄리브리움을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모멘트 이퀄리브리움 컨디션이다. force와 모멘트가 다 같이 평형이 돼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힘의 평형은 간단하게 이 모든 가해지는 이 물체에 가해지는 모든 힘을 합치면 되겠고요. 모멘트라는 거는 회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R 크로스 F1, R2 크로스 F2, R3 크로스 F3 해가지고 이것들이 R 크로스 F 해가지고 총 0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이 만족을 해줘야 이 물체가 어떻다란 얘기냐 하면은요, 바로 force equilibrium, 즉
가속 운동을 하지 않고 정적으로 서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그 혼돈이 되지 않도록 강조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물체 내부에서 과한 응력, 어떤 물체를 파손을 시키고 뭐 크레인이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왜? 재료가 파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허리가 이 디스크가 파열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러한 정적인 상태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현상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moment at O prime,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자, 지금 힘의 평형 고려됐고 요 5점에 대해서 지금 이 됐을 때, 그러면 또 다른 점, O 프라임 또 다른 점에서의 혹시 모멘트는 어떻게 될까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게 왜 따져보나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멘트는 뭐 이 점에 대해서 이 크로스 그러니까 거리 벡터가 다 바뀌었죠. 근데 거리 벡터 이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로 표시되고 이것 R2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표시가 되겠죠. 즉 R0, 요 R0는 공이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R0 플러스 R, 여기 I입니다. I 해보면은 R0가 콘스탄트이기 때문에 R0에다가 R0는 그냥 튀어나가고요. 물론 여기 지금 크로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크로스입니다. 그다가 서메이션 Fi 플러스 Ri 크로스 Fi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아까 요 포인트에서 이미 평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0이 돼야 되고, 이거는 아까 요 점에서 평형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0이니까 0이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결론은 뭐냐? 어떤 물체가 평형이 되기 위해서 이미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점에서의 폴스 모멘트와 모멘트 평형이면은 다른 모든 점에서도 평형이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죠. Notice that if force and moment equilibrium conditions are satisfied at an arbitrary point, then moment and force equilibrium condition are satisfied at all points. 그러니까 모든 물체의 포인트에서는 모두 다 모멘트 평형이 이루어진다. 즉 물체가 어느 한 점에서의 모멘트 평형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전체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정력학에서 많이 배웠던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 다 force만, 외부에서 마치 force만 가해지는 거로 우리가 배웠는데, 이 force가 they happen to be very close to each other. Well, it doesn't have to be very close, but F1은 F2인데 마이너스 F1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방향이 다른, 또 다른 어떤 F2가 가해지고 있어요. 방향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다른. 근데 디스탄스가 지금 D예요. 그리고 거리가 벡터가 R1과 R2로 돼 있을 때 요 5점에서 보는 모멘트를 따져보면 뭐 당연히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R1 크로스 F1, R2 크로스 F2. 자, 그런데 여기서요, R2라는 거는, 이 R2라는 거는, R2가 지금 어떻게 표시되겠는가를 이제 보면은, 요 R2가요, R1에서 요렇게 가는 벡터, 요걸 이제 우리가 D 벡터로 할게요. 그래서 R2 대신에 R1 D로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그 표현이 안 좋은데, R2가 R1 플러스 D 벡터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겠죠. R2가요.
D에다가 이렇게 뒤로 가는 거니까 R2가 뭐 그렇게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고요. sorry. F2가 아까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요. 마이너스 F1으로 표시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R1하고 R2. 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F1과 F1이 지금 같죠. 단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됐고 F1하고 F1이 같으니까 R1 마이너스 R2가 된 겁니다. R1 마이너스 R2. 아까 내가 얘기하려는 거는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R1 마이너스 R2가 뭐예요? 바로 이게 D 벡터가 되겠습니다. R1 마이너스 R2. 즉 R1에다가 마이너스 R2 하면은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 크로스 F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D 크로스 F. 디스턴스 벡터. 두 개의 폴스의 디스턴스 벡터에다가 F1 것이 바로 모멘트구나. 어디에서 모멘트? 바로 5점에서의 모멘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거리 R1과 R2랑 상관없이 두 개의 폴스와의 그 디스턴스 벡터로 표시되고 F1 크로스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모멘트는 다른 점, 예를 들어서 요점입니다. 요점에서 봤을 때 F1에 관련된 거, F2에 관련된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R0가 R0하고 지금 뭐 상쇄되고, 왜냐하면 F2가 마이너스 F1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아까랑 똑같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어느 한 물체의 힘이 크게 갖고 방향이 다른 것이 가해지면은 마치 이것을 어떤 모멘트 벡터가 가해지고 이것은 모멘트가 벡터 가해지면은 어느 점에 상관없이 이 모멘트가 느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concentrate moment 혹은 뭐 커플이라 그래서 두 개의 힘을 짝힘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이제 그 모멘트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centrate moment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바로 아까 얘기했죠. 요 F 벡터, 두 개의 F 벡터, 크기가 갖고 방향이 다른 그래서 D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힘을 각각 F로 따지지 않아요. 이거를 그냥 모멘트로 봅니다. 왜냐? F의 총 합은 0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은 0인데 모멘트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멘트는 바로 그 두 개의 힘이 존재하는 평면의 수직 방향인 모멘트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concentrate 모멘트로.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지고 F1, F2가 가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모멘트가 가해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에 가해지는 것이 힘과 모멘트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왔죠. 그 force equilibrium이 어떤 하중으로 F1, F3 이것들이 가해지고 또 모멘트 1, 모멘트 2, 모멘트 3가 이렇게 가해져서 이 물체가 이퀄리브리움 되려면은 쉽게 여러분들은 모든 포스의 총합이 0, 그 다음에 모든 모멘트 이퀄 0, 모든 모멘트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내용인데 플러스 모든 모멘트를 더해서 이것이 0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챕터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 모멘트
집중 하중. 물체가 평형이 되려면은 모멘트가 0이어야 되고 힘이 0이어야 되겠구나. 바로 이것이 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익스터널 포스를 캘큘레이션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모든 물체의 지지만이, 아까 힘만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지 조건이 있게 됩니다. 지지 조건에서 어떠한 그 힘이 발생이 되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 즉 지난주에 내준 리포트는 다시 강조하는데요. 내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제출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슬라이드로 내줘야 되고, 그 슬라이드에 네임을 이름을 정하는 규칙을 다 강조했죠. 그리고 그 반드시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섹션이라고 불러요. 섹션. 썼는데 저도 주문을 대체 섹션으로 이렇게 쫙 돼 있죠. 1섹션에는 몇 장으로 돼 있고 2섹션에는 몇 장으로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레포트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번에 나갈 리포트의 정답은 여기서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쓰고 해가지고 매주,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해서 매주 리포트의 내용이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자, 잊지 마세요. 매주 합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카톡방에 제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을 엄수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 질문 있으면은 당연히 카톡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네. 이렇게 PPT 형태로 만드는 게 맞네. 하게 되고요. 아직 마이크 켜지 마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고요. 수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